CCNA, CCNP 과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드릴 배지훈 강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은 필드, 즉 현장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PM, 즉 네트워크 PM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전체 총괄 매니저, 전체 설계와 엔지니어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현재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에서 네트워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강의 분야, 교육과정 주요 내용, 기대 방향, 그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NA, CCNP라는 거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는 시스코라는 회사 쪽에서 만들어낸 국제 자격증의 한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CCNA, CCNP,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순차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진행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목표를 보시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위한 라우팅 테이블 구성, 그리고 네트워크 정책 구성과 반영, 네트워크 보안 설정과 보안망 구성. 이렇게 내용이 나눠서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을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따로 분리를 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집에서 사용할 때, 혹은 회사에서 사용할 때, 혹은 회사에서 사용할 때도 어떤 보안, 중요한 트래픽들은 다 보안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초 내용부터 어떤 중급 내용까지 CCNA와 CCNP가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은 목적지 서버까지 가서 정보를 잘 가지고 와야 돼요. 잘 가지고 오려면은 네트워크의 역할은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도로,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든 집을 가든 어떤 도로를 타고 가야 됩니다. 도로가 종류가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터널도 있고 지상터널, 지하터널 종류가 좀 많이 있죠. 그것처럼 IT 세상에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도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도로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망이 구성이 될 수도 있고 보안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식의 적용도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어떤 우리 실제로 치면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그렇게 종류별의 특성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쓰다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금 더 좋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트래픽은 여기서는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 정책 구성과 반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설정과 보안망 구성. 네트워크 보안 설정과 보안망 구성. 보안 설정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방화벽처럼 지나가는 트래픽을 통과시킬 것인가 막을 것인가 혹은 우회시킬 것인가, 그런 식의 내용이고, 보안망 구성이라는 거는 VPN 같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 때 누군가 몰래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몰래 훔쳐볼 때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게 해시 함수로 암호화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CCNA와 CCNP를 통해서 쭉 다 연결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수업에 대한 수강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 네트워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재 쓰고 있는 네트워크망 구성이 어떻게 돌고 있고, 향후 4차 산업에 대해서 대비해서 어떤 식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시는 입문자분들부터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구성은 CCNA와 CCNP를 합쳐서 1, 2, 3개월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1개월 차는 CCNA 내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개월, 3개월에 대해서는 그 CCNP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 과정과 그 보안 구성, 그 내용을 다루게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교육 과정 주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1개월 차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CCNA,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네트워크 구성과 네트워크 정책 설정,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기본적인 구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도로가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호등이 필요하고 표지판이 필요하고 다 그런 것처럼 IT를 다 구성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애플리케이션과 소켓 쪽에 어떤 프로토콜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어떤 식의 기술이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를 좀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을 해야 되고, 라우팅 테이블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우팅 테이블이 구성이 잘못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장비,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장비를 도입을 해도 통신에 대한 안정성 혹은 보안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그런 식의 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구성을 이해도를 많이 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라우팅 테이블 구성이 다 끝나게 되면은 통신을 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은 도로가 다 완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어떤 트래픽은 어떤 도로로 통과를 한다. 그리고 그쪽 도로가 무너지게 되면은 또 다른 도로 쪽으로 간다. 다른 쪽으로 갈 때는 또 다른 트래픽만 통과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 기본 정책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네트워크의 어떤 특징은 개발 쪽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로직 위주로 움직인다라면은 네트워크는 소켓 반응, 즉 하드웨어의 반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반응 자체를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도 중요하지만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되고 많은 실습을 통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캐치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많이 연습을 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개월 차, 즉 CCNP를 시작하게 되면은 CCNA 쪽에서도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우팅 테이블을 다 구성을 다 하는 거를 이미 다 배웠지만, 여기서는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 즉 CCNA 쪽에서 다루는 거는 우리나라 한 대기업 정도 구성이라고 보시면은 2개월 차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은 대륙 간 대륙, 즉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나 중국 그런 다른 멀리 있는 쪽까지도 이제 통신을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렇게 멀리 있는 원거리 구성 그쪽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그거를 다루게 되면은 망이 커지다 보니까 하나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혼합적으로 많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혼합적으로 움직일 때 제대로 하려면은 라우팅 프로토콜의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컨택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세션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BGP라는 라우팅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륙 간 대륙, 즉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BGP 같은 경우는 KT나 SKT, LG U+ 같은 ISP라는 거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기관망, 국내 어디든 혹은 해외 어디든 간에 연결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망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ISP 업체들 쪽에서는 BGP 라우팅이 필수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KT 같은 ISP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BGP 라우팅이 무조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BGP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CCNP 쪽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정책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이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특성은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하드웨어 기술들 혹은 하드웨어 장비들, 그리고 들어가는 펌웨어 종류, 들어가는 OS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소코만 해도 100가지가 넘게 있어요. OS 종류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기는 되되 1년, 2년, 5년, 10년 항상 안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미리 다 구성을, 리스크를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성을 쭉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계속 쓰다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으로 어떤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미리 펼쳐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식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게 2개월 차 쪽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2개월 차가 끝나고 3개월 차.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CCNP 내용이고, 그 2개월 차보다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는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보안망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 보안 기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우리 수업종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 필터링 정책, 어떤 트래픽은 어떤 식으로 통과를 시키고 어떤 트래픽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해서 드랍을 다 시키겠다. 그런 식의 보안 정책과 중요한 트래픽들이 따로 들어왔을 때는 중간에 누가 훔쳐보더라도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해시 함수로 다 암호화시키겠다.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면서 일반 기업들이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도 그냥 일반 인터넷망을 타고 회사의 어떤 기밀 서류 같은 거를 처리를 하면 안 돼요. 중간에서 누군가 몰래 훔쳐보면 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SSL VPN 같은 어떤 암호화 기능을 다 사용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술들, 그런 것도 같이 그 네트워크 보안망 구성 내용에 같이 포함을 해서 그 공부를 쭉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어떤 기대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원리를 이해하는 실력 있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자, 물론 모든 IT 분야는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하드웨어 쪽, 네트워크는 하드웨어 반응을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쪽은 왜 원리가 중요하냐? 이쪽은 코딩을 짜는 게 아니라 이미 짜여져 있는 코딩 소스를 그 config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동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onfig를 한 줄을 치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십 줄에서 수백 줄의 그 하드웨어 코딩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연계 반응이 일으키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나중에 취업 후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들보다 더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분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성취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CCNA, CCNP 쪽에서 커리큘럼 순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그 실습 위주, 즉 실습도 책이 아니라 그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과 유사한, 가장 유사한 형태로 많이 실습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빠른 그 기술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IT 시장에서의 기술 변화에 대한 기술적 흐름 이해. 자, 어차피 네트워크라는 거는,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기존 기술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비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에서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어떤 네트워크 하드웨어 쪽에 그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바뀌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기존에 있던 수십 년 전에 있던 기술부터 계속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변화가 되는가.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기술과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을 이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네트워크 엔지니어,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그리고 옆에 네트워크 PM. 자, 요렇게 제가 구성을 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흐름은 다 한 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CCNA와 CCNP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엔지니어 쪽에 일을 하셔도 되고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오랫동안 쌓게 되면은 나중에 네트워크 PM 쪽에 일을 하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이쪽에 이 두 가지 직종에서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을 다 취합해서 전체 어떤 구성에 대한 설계를 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네트워크라는 거는 CCNA만 듣기보다는 현재 기술은 묶여져 있는 기술이 아니라 계속 흐름을 타고 변화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CCNA, CCNP 그렇게 연속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CCNA, CCNP 과정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